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분 중에 여자친구분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해서 네. 무고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분. 네, 영상 보시면 무고로 판결이 났어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룸살롱에서 접대부와 원나잇을 했다가 강간으로 또 이분 또 고소를 당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실제로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그런 사건들을 겪으시는지. 제가 이제 경험하는 케이스가 연인 간 케이스가 꽤 많아요. 연인 간. 예, 연인 간 케이스인데 그런 거 있죠. 약간 헤어질랑 말랑하고 가끔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약간 사례를 좀 각색을 하자면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범죄 같은 이제 어떤 무고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폭행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성범죄로 고소하는 케이스는 후반에 약간 이제 연애 후반에 좀 이 여자가 약간 남자에게 조금 뭐 정이 떨어졌달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으면은 이 사람과 어차피 오래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일부의 여자분들이에요. 자,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 남자에게 한탕 뜯어서 조금 편하게 하겠다. 여자친구가? 네.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저도 의심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도하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관계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이런 문자가 날라와요. 나한테 사과할 일 없냐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남성분의 심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남자분들이 요즘에는 분쟁을 싫어하세요. 여자친구랑 톡을 할 때 예를 들면 뭔가 좀 마음이 상한 것 같고 뭔가 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유도를 하면은 거기에 미안해라고 쳐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네, 싸우기 싫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거가 뭐였냐면 이제 빌드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핵심 수사기관에서 주요 증거로 쓰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고 거기에 미안하다라는 댓글이나 뭐 답장이나 전화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너 그때 그러면 이거는 뭘 위해서 왜 미안하다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 묻게 돼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라고 한 그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불리한 게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기분 상해죄예요,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매뉴얼이 무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그런 서로 이제 참 조심스러운데 서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남자 좆되게 하는 법 맞나요, 제목? 네,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돈 많이 받는 법,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걸 캡처를 하셨는데 그 캡처를 한 글이 그 로땡이라는 그 법률 상담 사이트에 어떤 변호사님 그걸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거기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이제 글을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적어도 비전문가의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경험을 해봤거나 변호사에 준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네. 진짜? 제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게 이제 법을 공부하고 전공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는 중요한 게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확실하지 않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원래는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사회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피해자만 보호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는 실제 진짜 피해자를 보호했을 때 세상이 좋아지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옆에서 내가 실제로 어떤 피해자를 봤어요. 어떤 여성 피해자를 봤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이렇게 했다. 근데 자, 그 친구가 어떤 합의를 했대요. 합의를 했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5천만 원 1억에 합의를 했대. 일반인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모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립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 직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150씩 모아도 5천 모으는데 30개월도 넘게 걸리잖아요. 단 한 번의 유혹에 빠져들고 내가 뭔가 거짓을 말해가지고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을 때 5천을 받을 수 있어.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몇몇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2등 당첨된 금액이 7천에서 9천 사이 정도 받잖아요, 실수로. 네, 그렇죠. 근데 로또에 거의 준다는.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의 기회비용이 너무 낮아요.
항상 저희는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동탄서 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동탄서 사건을 예로 들면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사기관은 당연히 저 사람이 유죄를 저질렀을 거다, 죄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수사를 할 거면은 참고인 조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쵸?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왜냐면 억울한 사람이 피해가 생기는 게 가장 원래 법체계에서는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과거에 중세 시기에 마녀 사냥 같은 게 있었죠. 그때가 뭐 물증이 더 없을 시기잖아요. 그때는 진짜 진술밖에 없던 시기고 증인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더 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체계는 원래는 물증을 중요시하고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다른 증인이든 물증이든 이런 걸 확보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제 개인적인 이거는 개인적 견해니까 전체 법조의 견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균형이 좀 무너져 있다. 상간 사건이 있어요. 상간 사건. 이게 이제 실제로 이혼 소송하다 보면 간혹 보이는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이제 보통 뭐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5천 정도 청구를 하는데 이제 남편한테 자기가 바람을 피는 걸 들킨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를 들키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남편에게.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저희가 알아요. 봤어요. 강간당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남편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그나마 무죄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유죄까지 갔으면 바로 징역형에다가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또는 사전 구속. 이미 구속됐겠죠. 그럼 그 남자의 인생이 그냥 이 여성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좌지우지 되네요. 네,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이제 연인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 그렇잖아요. 연인 케이스잖아요. 상간녀 상간호도 연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언론에만 나와 있는 것도 많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이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접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 그럼 연인 말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연인 말고 아무래도 원나잇 관계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선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면 또 무슨 여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저희 여혐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자분이 남자를 꼬시려다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사귀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원나잇을 했는데 해서 만났는데 남자가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제 관계가 진전이 됐고 이제 더 사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서 관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자분은 당연히 뭐 사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관계를 가지신 거지.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끝나고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사귀자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하셨겠죠. 거절을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감정이 상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선 변호사라는 개념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선 변호사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속당하기 전에 초기 조사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어떤 이런 물증 같은 걸 확보한 다음에 물증이라는 게 사실 주변에 카톡 보내거나 이런 건데 물증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고소 또는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피해자 국선이라는 지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은 물론 피해자 보호의 목표가 제일 커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건 맞습니다. 만든 건 맞는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처음에 한쪽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한쪽은 처음부터 국선 변호사가 붙어서 싸움을 해요.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상 사회적 매장이고 그 다음에 직장 잃는 건 기본이고 징역은 3년에서 5년 기본 나오고 그 변호사비 또 나가고. 그렇죠. 변호사비도 뭐 솔직히 이제 뭐 무죄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거는 이제 자기가 쓰는 시간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최소 이제 1000단위 이상으로 깨지는 거죠. 그러면 1000단위 이상 깨지고 뭐 이것도 써도 형사소송으로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율은 급감합니다. 급감. 그러니까 급감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그나마
불기소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직장 잃고 이런 농담이 있죠. 그 인터넷에 농담이 있어요. 어떤 내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치면은 그냥 그 엉덩이를 걷어차라고. 엉덩이를 걷어차면 폭행죄나 상해죄인데 이거 강제추행을 하면은 잘못하면 징역 6개월이고 더 높은 범죄니까. 왜냐면 일반 폭행이고 엉덩이 걷어차면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죽탱이 날리려 그러던데. 네, 죽탱이를 바로 그냥 보자마자 네, 그냥 보자마자 죽탱이 날리라고. 아니면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지면서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하면 벌금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거 실제로 법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다른 범죄를 가버려요. 판을 그냥 뒤집어버리는 판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사회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럼 사실 가장 좋은 건 예방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녹음도 2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제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핸드폰 녹음을 하시는데 이 핸드폰 녹음을 하고 그 핸드폰이 가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녹음이 꺼질 때가 있어요? 꺼질 때도 있고요. 이제 여자친구 관계니까 상대방 핸드폰을 열어서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분이 그 녹음을 지우는 경우가 네, 있다고요?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범죄입니다. 왜냐면 타인의 폰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은 이것도 침해를 한 걸로 비밀 침해죄나 이런 걸로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녹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작은 소형 녹음기 하나랑 핸드폰 이렇게 2개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좀 백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요즘에는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대부분 있고 이러면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블랙박스에서 항상 녹음 기능이나 그 저장 기능을 많이 활용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백업 같은 거를 항상 해 놓으세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짧아요. 그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백업을 해 놓으시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 요거를 그냥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SD카드 갖다 버리는 사례 나오겠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랑 그러니까 메신저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메신저도 사실은 지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지우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건 제가 특정 기능이 이걸 홍보가 아닌데 실제로 변호사도 이게 카톡으로 증거를 이런 거를 전송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되 그 카카오톡에서 그 톡서랍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구 보존이에요. 990원인가? 네, 맞아요. 990원이고 대화 복구도 가능하고 파일 백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현실이 참담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가기 전에 막 조심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무고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남자친구랑 그 관계를 하러 가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뭐 원나잇이든 하러 갈 때 행복한 마음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갑자기 뭔가 뻣뻣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모텔 비용이나 호텔 비용을 낸다고 하는데 갑자기 쭈뼛쭈뼛거리고,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인이나 이 사람과 서로 애정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다고 치면은 엘리베이터에는 대부분 CCTV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텔 입구 쪽에도 CCTV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연인과 팔짱을 끼거나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이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경찰로 봤을 때도 사이 좋아 보이네. 사이 좋아 보이네.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입구 들어갈 때나 뭐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갑자기 막 한 거리를 막 이만큼 두고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끝나고 내려올 때도 중요해요.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다정한 모습이 찍히면 실제로 이걸로 무죄가 나오시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오빠 난 걷고 싶어 하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좆되는 거구나. 약간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약간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냥 아니 갑자기 평소에 계단 왔다 갔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단으로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냥 변호사님. 네. 온라인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 관계도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근데 저희 변호사님께서 네. 제가 한참 소개팅 많이 나갔을 때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저한테
여자 집 절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들어갈 일이 생겨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되게 저기 신신당부했거든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이. 맞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능하세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여성분과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네. 남자의 집에 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사건화가 된다면 여자와의 그 전에 나눴던 카톡이 있겠죠. 카톡에서 이 집에 오게 된 경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에서 실제로 이거는 정말 사건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판례 네.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주로 어떤 상황들이 많냐면은 예를 들면 남자들 여자들이에요. 네. 이게 특히 뭐 청소년도 있고 좀 20대 초반 분들도 있는데 남자들 여자들이 어떤 남자 집에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즐기다가 그 사건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오게 된 경위도 중요하지만 일단 오게 된 경위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래부터 애정이 있었다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카톡들이죠. 뭐 썸을 타고 있거나. 네, 썸도 타고 있어야 되고 좀 약간 그런 이제 어쨌든 아시죠? 호감적인 호감적인 대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도 원래는 이제 호감은 이것도 주요 많이 나온 대사에 이게 있어요. 호감은 있는데 관계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요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제로 관계하에 이제 동의하에 하더라도 고소하면 그 발언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는 사실 집에 초대하고 이런 거는 굳이 굳이. 네,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 그러니까 뭐 연애 초반이나 이럴 땐 조심하시는 게 맞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고 좀 계속해서 이제 연인으로서 좀 어느 정도 관계가 정착이 되면 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전에도 호감이 있었던 표시,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후, 그러니까 이제 관계 후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